강의 요청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 무릎을 주로 고치는 의사이기 때문에 무릎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의사로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행복하게 살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하고 탐구하고 제 스스로도 궁리하면서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고요. 전체 제목이 프로포즈인데요. 프로포즈라는 건 본래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걸 프로포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나와 함께하는, 평생을 함께 해달라는 프로포즈인데, 제가 오늘 아카데미에서 드리고 싶은 프로포즈는 멋진 인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배워가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프로포즈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강의 제목을 삶의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무릎의사 김태균의 프로포즈로 정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무릎이 아프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삶이 아픕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분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질병이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나를 봤더니 1위가 천식이고 2위가 관절염, 3위 디스크, 이렇게 관절하고 척추 아픈 게 너무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참 삶이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무릎이 아픈 거가 다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 없이도 무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병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나한테 생긴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고 다 병이 아니면 왜 아픈 거냐를 따져보면요. 무릎에 이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7가지밖에 없어요. 하나씩 보면, 밖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피부를 다치거나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 점액낭이라고 그래서 쿠션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다치면 아픈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근육이나 힘줄, 거기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인대, 그 다음 더 깊게 들어가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나 활액막이 있고요. 하나 더 들어가면 반월상 연골판, 그러니까 반달처럼 생긴 연골판인데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뼈가 아프면 통증을 일으키겠죠. 무릎과 떨어져 있는데 엉덩이나 허리에 병이 있어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관절염 그러면 연골이 닳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7가지 통증을 느끼는 거에 관절 연골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관절 연골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골은 뼈 끝에 있어서 이 마찰이 되지 않게 마모를 최소화하게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이걸 초자연골이라고 그러는데, 혈관이 없는데 만약에 혈관이 있으면 체중을 디딜 때마다 연골이 약간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혈관이 찢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관절에 피가 고일 거잖아요.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아기 무릎을 보면 아기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 체중을 디디면서 혈관이 차츰차츰 없어져서 밖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도 어린이 무릎에는 연골판에는 혈관이 있어요, 안쪽에. 근데 자라면서 바깥쪽에만 남습니다. 혈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한번 찢어지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골이 다치면. 두 번째는 신경도 없어요. 신경이라는 거는 몸에 뭔가 해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경이 없으니까 그런 보호 기능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혈관하고 신경이 없으니 이 관절 연골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한 거죠. 근데 그렇게만 돼야지
관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 관절 연골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생각하는데 관절 연골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사실 그러냐 하는 것을 연구로 보여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 사진에서 보는 스캇 다이라고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그래프는 지구상에 있었던 육상 동물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나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맨 위에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 살아있는 생물들이고 맨 오른쪽 끝에 우리 사람이 있죠. 저 밑에 단위가 왼쪽 숫자가 억년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에리옵스라는 데가 있는 데가 3억 4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동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면 저 동물의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의 무릎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외모는 저 제 사진하고 제 에리옵스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무릎 구조는 정말로 비슷한 거예요. 이분이 또한 흥미로운 연구가 기능 한도 구간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무릎이 견딜 수 있는, 관절이 견딜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에서 너무 역할을 안 하면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근육 안 쓰면 위축되는 것처럼 너무 지나가 버리면 마모가 되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려면 너무 위축시켜도 안 되고 너무 운동을 안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관절 안에 도대체 어느 조직이 통증을 느끼냐를 보기 위해서 이분이 다소 좀 엽기적인 연구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났어요. 한 분이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무슨 강의를 하냐면 인대 재건 수술을 하고서 재활 치료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의사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막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당신 딸 같으면 그렇게 시키겠냐고. 이 무릎을 가지고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당신 딸 무릎 그렇게 수술해놓고 그렇게 시키겠냐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실제로 사담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 연구가 뭐냐면요. 국소 마취를 하고 자기 무릎에 관절경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탐침으로 무릎을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는 거는 관절 연골은 건드려도 자기가 아픈 걸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골은 신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데 그에 비해서 활액막, 지방층, 관절막, 인대, 연골판 이런 부분들은 통증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골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직인데 실제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관절 연골과 관계없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릎이 아프다고 다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플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병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병은 없는데 상황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만약에 병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에는 뭐가 있냐면 관절염도 있고 연골판 파열도 있고 인대 손상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무릎 아픈 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큰 부류가 병은 없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어떤 상황이 그러냐? 이를테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 이거 병 아니잖아요. 근데 체중 많이 나가면 무릎이 견뎌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아플 거 아니에요. 체중 빼면 되는 거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쪼그려 앉는 거. 아니면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기도한다고 절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무릎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요가 하는 분들이 가부좌를 오래 틀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자식 생활들은 무릎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은 없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 무릎이 아픈 거죠. 주거 여건, 집이 이제 5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매일매일 계단을 왔다 갔다 거려. 그럼 계단 걸을 때는 무릎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릎이 아프지만 병은 아니고 상황이 그런 거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체중을 빼주면 되는 거고, 운동이 부족한 분은 운동을 좀 더 해주면 되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분은 좀 줄여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마음으로 병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아파 죽겠는데.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있어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관절도 나이 들면서 자연스러운 증상이 있습니다. 봄에는 봄나물 먹고, 여름에는 여름 야채 먹고, 가을에는 가을 과일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의 섭리처럼 자연스럽게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나이에 따른 병은 아닌데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을 내가 지금 50인데 자꾸 20살 때 생각하고 70인데 50대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증상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내 나이에 맞는 이런 증상은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 이제 여성인 경우에 갱년기 장애가 있잖아요. 되게 50대 근처가 되면 폐경되고 그 무렵쯤에 되게 여성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면서 관절 증상이 나타나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깨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요. 그래서 실제로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에 질환이 있어도 이런 갱년기 장애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 마음 챙기기랑 비슷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괴롭게 느끼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거구나. 내가 이 갱년기 장애가 있는데 대략 폐경 전으로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나아지니까 훨씬 나아질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증상이 있는데 걱정까지 하면 두 번째 화살 자꾸 맞는 거잖아요. 그걸 피해 주는 거예요. 또 관절에 소리가 난다고 그러는 거. 소리 나는 거 수술하신 분들한테도 날 수 있고 수술 안 한 분들도 소리 느끼는데 이거 대부분 다 정상이에요. 다만 통증이 나타나거나 붓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리가 나는 게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 갱년기 장애, 소리 나는 거, 이거는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관점의 변화로 치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류, 무릎에 실제로 병이 있는 경우에 뭐가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으로 갑자기 시작돼서 빠른 속도로 증상도 나타나고 관절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세균성 관절염, 통풍에 의한 관절염이 있고 대부분 만성적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슬금슬금 나타나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 또는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쳐서 오는 경우겠죠. 다치면 뼈나 연골이 다친 것은 골절이고 관절을 심하게 외상이 가해지면 뼈가 어긋나는 탈구가 되는 거고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판이 찢어질 수 있고 피부나 피하 조직이 다치면 찰과상, 열상, 타박상 이런 경우가 있죠. 세 번째 부류는 과부하나 적응장애가 있어요.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흔한데 요 아픈 부분이 주로 무릎 앞쪽이 부분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아프냐면 무릎이 움직이려면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요 앞에 무릎 앞에 있는 동그란 뼈가 있는데 그걸 슬개골이라고 그래요. 요 작은 뼈에 체중의 많게는 한 8배 정도의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생활 습관이 잘못됐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근력이 약하거나 이러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연골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연골연화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가 않고 이거는 슬개골 주변에 뭔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 증상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사실은 노화 증상이라는 게 정밀검사, MRI 이런 검사를 해보면 조금씩 나이에 따른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60이 된 환자가 아니죠. 60이 된 정상적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을 모셔다가 MRI라는 정밀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명 중에 6명이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도 증상도 없고 관절염도 앞으로 심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50이 넘어서 흰머리 생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50 넘어서 흰머리 생기는 거 병이 아니잖아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이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병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고 다 병이 아니고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경과다 그러면 이 노화로 인한 것이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짐작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하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쓰는 진단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프세요? 어느 특정 부위가 딱 아프세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여기저기 다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특정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연골판이 찢어져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슬개골 주변이 아프다 그러면 슬개골 주변 통증 증후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아프다. 오늘은 손이 아팠고 내일은 무릎이 아팠고 왼쪽이 아팠다 오른쪽이 아팠다. 이런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그냥 노화 증상 아니면 무릎의 병이 아니고 연관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속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면 대개는 엄살이거나 별거 아니거나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증상이 언제 시작됐느냐, 생긴 지 얼마 안 됐느냐,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천천히 됐느냐. 그래서 다치고 나서 아니면 일을 안 하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김장하고 나서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세균에 의해서 관절염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급성으로 생기고 통풍에 의해서 통풍이라는 거는 요산이 관절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언제인지 모르게 천천히 시작된다 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노화 증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번째는 다친 적이 있느냐, 다친 적이 없느냐 따져야 되겠죠. 다친 적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뼈가 부러지면 골절, 어디가 인대가 끊어지면 파열, 이렇게 피부만 멍들었다 그러면 타박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을 때 다친 적 있으세요? 이거 꼭 물어봐야 됩니다. 다친 적이 없다 그러면 관절염이나 슬개골 주변 통증이나 노화 증상. 그래서 대개 이렇게 다친 적이 있으세요? 언제부터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 3가지만 물으면 대략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통증이 있는 게 다 병이 아닌 거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질병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저 왜 골프 클럽을 여기다 보여줬을까 이렇게 궁금하시죠? 이제 왼쪽 그림은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요즘은 좀 많이 실력이 줄은 것 같은데 저분 전성기 때는 정말 대단하셨죠? 딱 맞는 골프 클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딱 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런 분 상황에 맞지 않고 저런 거 가지고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질병에 자기한테 딱 맞는 치료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조기 진단을 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거 포크레인이 와도 못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혼자서 짐작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상황, 이거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라면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겠다. 이거 알려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의 드린 거 듣고 집에서 안심하고 있다가 시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급하게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다쳐가지고 골절이 됐는데 개방성 골절이다. 골절 부위가 노출이 됐다. 이러면 그게 세균이 들어가면 골수염이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얼른 병원에 가야 됩니다. 세균성 관절염. 세균이 관절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관절을 막 파괴하고 있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약을 써야 되는 겁니다. 혈관이 다쳤다. 이거 큰일 나겠죠. 그렇죠? 다치고 나서 아픈 게 당연한데 다쳤는데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붓기도 심해진다. 이러면 구획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구획증후군이 뭐냐면 종아리나 허벅지에 보면은 근육이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걸 싸고 있는 걸 근막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근육이 막 부풀어 오르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이 기능을 못하고 근육이 괴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병원에 얼른 오셔야 됩니다. 혼자서 진단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무릎 아픈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관절염도 있고 외상도 있고 과부하나 적응장애도 있는데 가장 실제로 흔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반응들이 이래요. 벌써요? 나 나이도 많지 않은데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한 번 생기면 안 낫는다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아주 낙담을 하세요. 그래서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퇴행성 관절염이 도대체 뭐고 어떤 분들한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위험성이 높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로 무릎이 아프세요라는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이 뭔가를 알아보면요.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곳이 관절이에요. 저 왼쪽 만화에서 보면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친다 생각하면 내가 공을 이렇게 보내야지 생각을 하죠. 그게 사령부예요. 그러면 관절을 움직이려면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겠죠. 근육이 있고 근육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건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로 따지면 운전사가 사령부고 엔진이 근육이고 바퀴가 관절이에요. 이 관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동물의 정의가 학문적으로 뭔지 아세요? 동물.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이는 물건이 동물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동물과 식물의 학문적 정의는 먹이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면 식물이에요. 광합성을 통해서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식물이고 동물은 식물을 먹든가 아니면 다른 동물을 먹든가 그게 동물의 정의예요. 학문적으로도. 근데 다른 걸 먹으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 그림에서 보면 저 퓨마 이렇게 제일 멋진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죠. 제가 치매 걸려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냥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는데요. 그런데 관절을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관절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 레슬링 선수 한번 보세요. 저런 상태에서 빨리빨리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움직이는 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관절이 굳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따지면 관절 움직인다는 건 다 펴질 수 있어야 되고 굽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든든하게 체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저 선수 보세요. 밑에 있는 선수 보면 자기 오른쪽 무릎으로 상대방 선수를 들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생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관리를 할 때는 다 펴지고 굽혀지면서도 체중을 들일 정도로 튼튼하게 관리하면서 내가 평생 써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의사들이 치료할 때도 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게 병은 뭐고 증상은 뭐고 경과는 어떻게 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병리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마모에 의해서 또 염증 반응이 관여를 합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세균이 들어와서 막 고름이 잡히는 것도 염증이지만 외계의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으로부터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을 염증이라고 해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그런 노화와 마모,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데 증상은 되게 아프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변형이 와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불구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경과를 보면 대개는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게 굉장히 치료에 중요한 요체가 있어요. 빨리 나빠질 수 있는 경우에 그럼 어떤 분들이 빨리 나빠질 수 있느냐?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진행되지 않게 할 건가를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연골이 마모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맨 먼저 시작이 되는 거는 반월상 연골판. 저 그림에서 보면 저게 쭈빗쭈빗 결손이 있는 것 같은 게 연골이 결손된 건데 저거 말고 저 중간에 뼈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반월상 연골인데 저게 우리 몸으로 따지면 잘 때 베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개 안 비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 연골판이 찢어지기 시작을 하면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관절 연골은 마모가 돼도 통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증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심해지면 이제 더 이상 관절 연골판이 찢어지고 연골이 망가지는 게 뼈까지 전달이 돼서 뼈에 부종이 생기거나 괴사가 오거나 파괴가 오면 그때 이제 관절염이 오는 겁니다. 더 심해지면 인대 변형이 오거나 근육과 힘줄도 약해지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위험하냐 보면 나이가 중요해요. 되게 중년 이후에 옵니다. 성별로 보면은 여성한테 호발해요. 이거 왜 여성한테 호발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나라에 인공관절 받는 분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여성이에요. 1명만이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논문 심사하는 분들이 이거 너희들 이 논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일반적인 환자군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논문 낼 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실제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한 분들은 여성인 경우에 9배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옷자다리의 빈도가 조금 더 흔하고 비만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가사활동이 대부분 옛날에는 바닥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40, 50대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여성의 퇴행성 관절염 빈도가 낮습니다. 어쨌든 여성한테 호발을 하고요. 비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성이 높아지고 다리가 변형이 O자다리가 있거나 X자다리가 있다. O자다리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O자다리가 되면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관절염이 마모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가위다리다.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건데 바깥쪽 연골판이 찢어지고 바깥쪽이 닳기 시작하면 관절염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젊어서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 관절을 보호해야 되는 가령 연골판이 찢어졌다. 인대가 다쳐가지고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족력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젊은 나이부터 관절이 아파가지고 50대쯤 인공관절했다. 이러면 그럴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전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엔 체형이 O자다리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가족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을 공유하잖아요. 음식도 같이 먹고 지내는 것도. 그러니까 비만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식생활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력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위험한 경우를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느냐? 이 5가지 사안을 보면요. 5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이에요.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체중을 1kg 빼주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3배쯤 줄여줄 수 있어요. 체중을 5kg 빼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도 50%쯤 줄어들고 관절염이 나빠질 위험성도 2배쯤 낮출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체중이 좋은 거냐? 대략 자기 키에서 100에서 110을 빼면 돼요. 내가 키가 160이다. 그러면 60kg.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하면 돼요. 물론 자기 체형에 따라서 근육이 많고 이런 분들은 좀 더 나가고 그렇지만 대략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체중을 어떻게 빼느냐?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물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잖아요. 퍼내든가 물을 안 집어넣든가. 그거죠. 물을 안 집어넣는 게 식이요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식이요법이 생각만큼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염분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염분 섭취, 짜게 안 먹는다 하는 거 생각만큼 어려워요. 음식 맛없잖아요. 그래서 딱 원칙을 정하는 게 좋은데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을 안 먹겠다 생각하면 돼요. 찌개에 국물을 안 먹겠다. 이 2가지만 안 해도 염분 섭취가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탄수화물 줄이는 거는 밥량을 줄이면 돼요. 밥하고 과자. 그 이외에 고기나 야채 이런 건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오히려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지방은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에 중요한 게 항체를 만드는데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항체를 만드는 거에 첫 번째 재료가 지방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는데 사실은 유산소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동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근력 운동이거든요. 근력 운동 중에서 특히 큰 근육,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허리 근육, 이런 근육들이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체중을 빼겠다 그러면 무작정 다이어트만 해서는 안 되고 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운동 중에서 근력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운동을 따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활 습관에서. 이거 한 연구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쫙 짜가지고 한 군하고 생활 속에서 자기는 걸어갈 때는 어떻게 가고 근무지 옮길 때 계단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운동이 되게끔 한 군을 비교를 했어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봤더니 트레이닝을 한 그룹들은 6개월 지나니까 정상으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는데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한 분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도 유지가 되더래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는 운동, 건강 걷기, 계단 운동, 미니 스쿼트, 앞꿈치, 뒤꿈치 들기, 앉아서 무릎 펴기, 이 5가지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다음 2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는 건데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바른 자세와 습관, 신전 운동 자주 하셔야 되고요. 관절 가동 범위, 유연성 유지하고 생활은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서양식 생활로 바꾸는 게 좋아요. 침대나 소파, 식탁에서 주로 지내고 해로운 습관, 자식 생활 피하는 게 좋고요. 과도한 운동이 해로울 수 있어요. 계단, 걷기, 자전거 이거 다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 소비를 하고 근력 운동을 해야지 그냥 마모가 되는 운동도 되지 않으면서 1시간이건 2시간이고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집에 자전거나 트레드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TV나 뉴스, 드라마 보면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운동은 효율적으로 딱 30분 정도 해서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 관절 다치기 제일 좋은 4가지가 축구, 농구, 스키, 스노우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들 데리고 갔다 그러면 감독만 하시고 직접 뛰지는 마세요. 가능하면 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몸에 좋은 운동으로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기 진단 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증상이 날 때는 즉각 병원을 방문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울 거. 정확하게 진단 및 예방 치료법을 실행하는데 체중 조절, 운동, 습관, 약물, 물리치료 효과적으로 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하고 오자 변형이 있는데 관절염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다리 교정술 같은 걸 빨리 하고 연골판이 40대 이전에 찢어졌다 그러면 우물쭈물 미루다간 큰일 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관절염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꼭 묻는 게 있어요. 방송에 가거나 아마 한번 질문들 하실 것 같은데 좋은 음식 있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좋은 음식은 체중을 유지하고 3대 영양소, 야채, 과일이 좋은 거예요. 나쁜 음식은 체중을 늘리거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죄다 나쁜 거고 도가니 닭발 요거 근거 없습니다. 이게 다 영양식이긴 해요. 먹어서 배부르고 건강에 좋기는 한데 요거 먹는다고 이거 이제 아이 머리 좋게 한다고 호두 잔뜩 까먹는다고 머리 안 좋아지잖아요. 그치?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이 많거든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조금 덜한데 한때 그 자식들 효도 건강식품이었어요. 무슨 어디에 가서 뭘 사오고 뭐 이렇게 하오는데 이거는 대부분 연골 영양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스웰리아 초록잎 홍합 이것은 그 산이에요. 보스웰리아는 식물성 산이고 초록잎 홍합은 홍합에서 나오는 산성인데 이 역할이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관절 통증도 줄여주고 관절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일부 학술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종합 비타민, 칼슘 비타민 이게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하고 오메가3 이런 부분들은 몸 건강을 다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이 3가지는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건강보조식품은 그 효과를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프면 뭔가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염진통제는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서 소염진통제를 먹는 빈도를 줄이면 자기 관리를 하면서 몸은 해로운 걸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행성 관절염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 유지를 하는 거고요. 무릎에 좋은 운동을 지속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고 해로운 생활 습관은 피하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